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증인 중에 혹시 해병대 근무해 보신 적이 있는 판사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중앙지법원장님, 네.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잘 아시죠? 네. 예, 발생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두 개 사건, 두 개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예,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 그리고 또 북한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고 재판이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이거와 관련해서 여전히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건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사건인지 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그 고 이대준 씨의 가족들과 그 관계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서해 피살 유족께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북한 그거 하다 보면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네. 자, 일단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게 갖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는 다 기억하시지만 정확히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 12월 7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6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이 동사건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미행하였다. 예, 우리 서해 공무원이 공무 중에 실종된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북한 군에 의해서 발견되고 소외, 예, 피격 소외된 사건 아닙니까? 두 번째, 서해 공무원 피살 소각 사실 은폐 및 책임 회피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대북 전통문 등을 실종 상태인 것처럼 작성하였고 해경은 기존 투색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또 세 번째, 국방부 등은 군 첩보에 없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였고 국정원은 자진 월북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도 이를 관계정관 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 넷째,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 은폐 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서해 공무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였다. 또 다섯 번째, 국방부는 군에서 시신소각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것을 알면서도 안보실의 방침에 따라 시신소각 불확실로 판단을 변경하였고 국정원은 시신소각으로 분석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부유물 소각으로 판단 변경하였다. 여섯째, 해경은 청구인이 해경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자료 부존재로 답변하는 등 업무 부당 처리를 하였다.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자, 우리 짧게 우리 서울고등법원장님,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참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예, 대한민국은 엄연한 국민들을 위한 또 대한민국이 또 세계에서 가장 그야말로 안보 위기에 처해서 가장 또 강한 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특히 해병대는 대한민국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정은 그 세수독재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강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병대 그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됐고 이게 피격 소외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엄중한 상황 중에 우리 정부가 취한 행태는 지금 이거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새상병 특검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새상병 특검법의 본질이 뭐냐? 바로
우리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해병대 장병들이 육군 부대에 배속돼 갖고 지원을 하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본인의 착각으로 수사도 아닌 조사를 하면서 지휘관 8명을 줄줄이 굴비역듯이 엮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이거를 넘기려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우리 대통령 안보실에서 이걸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항명하고 관계자는 또 그걸 막 언론에 나가서 떠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마치 우리 최상병상이 억울하게 죽은 거로 하면서 해병대를 붕괴 직전까지 이렇게 정쟁의 한복판에 몰았다는 얘기예요. 특검법의 본질이 뭡니까? 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최강군 해병대를 정쟁의 가운데로 올리고 지금 문제는 이거를 바로잡아야 될 그런 군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잡아야 될 군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을 마치 경로했다. 또 수사 방해했다. 또 여기다가 또 부명 노비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잖아요.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간 이 사건을 갖고서 특검을 하면서 뭐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을 얘기합니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최상병 희생 사건과 네, 위원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두 개를 엄중하게 비교해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죠. 바로 재판부에서의 엄정한 재판 결과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 예,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